굉장히 그림이 멋있죠. 네, 다 그린 겁니다. 저희 그 연구소 디자이너가. 그래서 최근에 탱궁 1호 추락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였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너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나 또 안전 이런 거에 막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을 아시나요?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저는 헌법이 만약 바뀐다 그러면은 그 구절이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시죠. 뭐 차례는 이렇고요. 이제 뭐 굉장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우주 상황 인식, 스페이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군사 용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그 우주 물체라든가 또는 자연 우주 물체, 뭐 인공 우주 물체가 있는데 이러한 그 우주 물체들의 추락과 충돌에 대응해서 자연 및 인공 우주 물체의 진짜 위치를 파악, 분석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말합니다. 어렵죠? 네, 그냥 넘어가세요. 자, 지구 멋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여기 있죠? 실시간이에요. 뻥입니다. 네. 자, 그럼 우주 위험이 어떤 게 있는가? 굉장히 많은 우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생명이나 빅뱅이라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뱅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미국 미드.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은하 간의 충돌, 그다음에 코스믹 레이 폭격, 블랙홀 다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격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커요 스케일이. 우리 평생 타임 스케일을 보면은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은하 간의 충돌 최소한 50억 년 걸립니다. 우주선 폭격도 굉장히 그 자주 있지는 않아요.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우주로부터의 위험이 뭐가 있나? 그러면 저희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이 뭐죠? 퀴즈. 엑셀. 100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집에 갈 때 부모님들한테 빵을 꼭 사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생명의 빛을 줘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합니다. 태양의 폭풍, 뭐 플레어, 뭐 CME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상 활동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이 어느 날 순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통신도 끊어지고 심지어 전기도 나갈 수 있습니다. 몰랐죠? 응? 아이 그 이제 압니다라고 해야죠. 그죠? 예. 약 4천 명이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외에도 지구 근접하는 소행성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주 잔해물, 대기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라간 거는 그렇죠. 빵 2개 사달라고 해주세요. 예. 자, 요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했던 화물선들이 추락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다 녹고 타고 그러죠. 이거는 마침 유럽에 그 ERS 위성이라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았더니 여기에 우주 잔해물이 뚫고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2009년도에 시베리아 상공에서는 코스모스 2251호하고 이리듐 33호가 부딪혔어요. 정면 충돌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나 우주는 넓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더 이상 아니에요. 막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런 우주 물체들은 중에 또 저런 인공위성이나 이런 우리가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뭐 지구 근접 틀렸네요. 근접입니다. 오타 밖에 못하셨네요. 그죠? 자, 근접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킬로미터급 이런 위성이 우리 지구랑 붙이면은 대륙 하나는 날아가요.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92% 정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작은 거 100m급이 부딪힌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전이나 충청도 정도로 다 날아갈 거예요. 근데 99%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한번 사진 찍어봤더니 우리 지구, 여기 태양이고요. 지구가 그리는 공전 궤도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들,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소행성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많죠, 너무. 자, 어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여러분 공룡 친해요? 다이너소. 공룡들하고 친하죠. 집에 다 공룡 장난감 없으신 분은 다 없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친한 우리의 친구 공룡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6,600만 년 전에 직경 15km짜리 소행성이 부딪혔어요. 지금의 유카탄 반도, 그러니까 중미죠, 거기. 부딪히면서 나온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자탄의 한 100억 개 정도의 에너지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룡 친구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멸종됐어요. 왜 멸종됐죠? 하늘을 안 봤어요. 하늘을 보고 우주 위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주를 감시했겠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반응이 늦어요. 자, 이제까지 인류는 1957년도 10월 4일 날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합니다.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0년하고 1년 가까이 됐어요. 그죠? 안 됐나요? 그 자체는 혁신이에요. 문화에 대한 변혁이고 새로운 영감을 줬으면서 전 지구적인 도전의 한 수단으로 생겼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누구나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습니다. 제가 지난달 통계를 봤더니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또는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100개국을 넘겼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위성 숫자는 어제 그제 날짜로 1984개예요. 조지 오웰의 소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984. 그 1984는 제가 여자친구한테 체인해요. 예. 그건 아니죠. 슬픈 일이죠. 자, 최초의 인공우주물체는 스푸트닉 1호 1957년입니다. 그다음에 2분 현재 남았습니다. 안 들려요. 예. 2018년 4월 21일 며칠 전에 크기가 10cm 크기 이상이고 우리가 지구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추적할 수 있는 우주물체 개수는 19,101개랍니다.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놈들을 간단히 보면 1957년도 스푸트닉 1호는 올라가서 22일 정도 활동을 하고 90일 만에 추락을 했어요. 우주를 굉장히 깨끗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점점 뭐 기술도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안 깨끗하죠.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우주가 더러워져서 정말 이제는 우주를 잘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별 1호가 1992년도 처음 8월달에 올라갔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위성도 쌓고 여기까지 쐈습니다. 여기까지 쐈군요. 아니요, 여기까지 쐈군요. 여기는 다 플랜이에요. 우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주를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우주 사용은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주를 잘 사용하되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우주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쓰다 버릴 게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회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 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주 상황 인식 SSA, 뭐 영어로 하면 그렇던데 저게 필수적인 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은 잠시 뭐 경제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선택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만 개발을 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도 이 우주 위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는데 2014년도에 우주개발진흥법 15조에 의해서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이라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우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환경 감시관이 저희라는데 뭐냐 하면 뭐 이제 결국은 국민과 우주 자산을 우리가 우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보호하는 게 저희가 대단한 로봇 태권브이도 아니고 뭐 무슨 뭐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우주 감시를 하고 우주로부터 있는 위험을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런 이제 광학 망원경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 5군데, 몽골, 이스라엘, 모로코, 뭐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5군데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공 1호가 추락할 때도 여기로부터 관측을 해서 좀 더 정밀한 그 위치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태공 1호가 우리나라를 뭐 지나가느니 안 지나가느니 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위성 추락 상황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감시실에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주 감시체계는 이게 크게 간다고 저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주 물체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추진할 거고 과기부에서도 지금 뭐 신문 같은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대한민국은 이런 우주 상황 인식 관련해서 법과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우주 감시를 할 수 있는 틀을 그리고 이런 기반을 갖추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 위험 관련 자료 분석 능력을 확대하게 됐고 현재 우주 물체 감시 레이더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지구가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